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잡혀가지만 인도 사태는 세계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도의 호흡기 등 의료기구와 의료진 파견 등으로 지원하지만 현재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바이러스 기간 중 대규모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자신의 종교인 힌두교 페스티벌을 허용했던 모디 총리는 인도 서부의 표를 선거에서 잃었습니다. 영국 해리 왕세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백신 컨설트에서 백신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급하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등은 미국이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가난한 나라가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 공화당 정치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기간 산업안에 대한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밋 rom니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야유를 받았지만 견책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레곤주 하원 의원이 극우 시위대가 주정부 청사에 난입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은 사임하라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침묵합니다. 4월에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하는 마음이 2006년 이후 최고입니다. 랭킹 1위에 들어가는 한 프라이빗 골프 코스가 108년 만에 처음 여성들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물론 버지니아주를 지금 방문한 것은 본인이 의사당에서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산업이요 잡 플랜이죠. 그리고 패밀리를 돕는다는 패밀리 플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펜실베니아 또 버지니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기 이전에 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물론 주말에는 조금 최종적인 통계가 연기가 돼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루 전에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고 일요일인 어제입니다. 313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자리 잡아가고요. 이유는 당연히 백신 거부율이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인이 한 번 정도 바이러스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집계가 46.8%네요. 그리고 완전히 받은 사람도 지금 31.5%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수치도 한 번 맞은 사람, 두 번 다 맞은 사람 이것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맞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4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LA 카운티가 1,000만 명이고 LA 카운티에서 120만 명이 감염이 됐고 숨진 사람도 많죠. 거의 2만 4천 명 정도는 숨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감염률이 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식당도 더 많은 분들을 실내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가 있고 여러 컨설트장은 지난 주말에도 이미 컨설트가 시작이 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일 전부터 시작이 된 인도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세계가 주목하는가? 너무 당연하죠. 인도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브라질, 영국, 인도 이렇게 약간씩 형태가 다른데 인도의 경우는 워낙에 인구도 많고 또 더군다나 3월달, 4월달 내내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뉴스를 준비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 유세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전혀 현장 유세를 하지 않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이 뭐 10,000명 이상 모이게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다녔고 실제로 유세장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숨진 유력한 뭐 공화당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인도 총리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3월달, 4월달 아주 그 위험한 때 많은 그 캠페인을 하고 다니고 그 당이 그 여당이 그랬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본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 주말에 서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거의 그 굉장한 그 많은 표를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그 총리의 힘을 약화시키죠. 어느 정도나 약화시킬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많이 퍼져나갔고 지금 인도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다시 나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병원이 이건 내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루 사망이 거의 4,000명입니다. 미국도 그랬었어요. 케이스가 거의 하루에 뭐 40만 명 정도는 되고 지난 24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우리 지원하겠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몇 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1,000개를 주겠다. 어제 성명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약속한 1억 달러 정도의 그 의료 물품 지원에서 세 번째가 어제 그 뉴델리에 도착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반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하고 프랑스도 의료기구를 2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량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독일은 의료진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진까지 물량뿐만이 아니라 의료품뿐만이 아니라 군용기가 갔습니다. 아예 군용기가 가서 120개의 인공호흡기와 의료팀도 지금 셋업을 하고 있고요. 의료팀이 갔다는 것은 그냥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그 산소 유닛을 만들겠다.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미국도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했었을 때 함대를 어디에 세워놓고 뭐 샌디에고 이런 데 정박해놓고 뭐 여러 가지 치료하고 했었잖아요. 병원이 모자라서. 그런 형태로 지금 독일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버니 샌더스 그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의료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백신 지원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전부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국의 인도주의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다라고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이라서요. 많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Yes. Allow other countries to have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at they can produce the vaccines that are desperately needed in poor countries. There is something morally objectionable about rich countries being able to get that vaccine, and yet millions and billions of people in poor countries are unable to afford it.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얘기한 것이 샌더스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료 지원, 백신 지원 이것도 우리 쓰고 남는 것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풀어줘서 세계 무역기구와 이것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뭐 남는 거 구걸하듯이 이렇게 받아가고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이 달렸다. 다시 미국을 물어뜯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적인 책임, 미국이 백신을 공급하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포함을 해서. 인도는 참 묘하죠.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백신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백신 모자라고 초기에 인도에 더 많이 생산을 해달라고 뭐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돈을 주고 거기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 국가에서 특히 영국 것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국가는 생산을 하면서 막상 백신도 없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정치를 잘못한 거죠. 3월달, 4월달에 한창 그 선거 캠페인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미리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인도가 이 백신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생산은 해주지만 막상 자신들은 주문을 안 한 겁니다. 잘못 읽은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떠한 그 세에 대해서 만약에 인도가 우리 주문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그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페이버를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뒤늦게 3월 달이 돼서야 이것을 이제서야 주문한다고 하니까 인도가 사람들은 숨져가고 선거에서 지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버니 샌더스 그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할 때 함께 인터뷰를 한 사람이 그 척 타드거든요. MBC 방송에 하고 동조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는 이건 인간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지적 재산권을 풀어야지 된다고 하고 어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인터뷰를 할 때 다른 뭐 CBS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미국의 이제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악관의 여러 이 담당자들이 인터뷰를 따로 했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 잭 셀리번도 했고 비서실장도 란 클라인 비서실장도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같은 주장이 많은데 할 때 확답은 하진 않았지만 단지 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역 대표가 캐설린 타이가 논의 중이다 하면은 이것은 세계에서 거슬릴 수 없는 문제고 인도가 살아야 미국도 산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스앤젤레스의 잉그루드에 있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이름 부르기가 쉬운 이름인데도 쉽지 않네요. 소피 스테디움. 잉그루드 그 스테디움 이름이 바뀌었네. 그건 아니죠. 아무튼 이 소피 스테디움에서 vak스 라이프라고 해서 백신에 관한 라이브 항상 세계에서 비참한 일이 있고 큰일이 터졌을 때 We are the world 뭐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를 해서 콘서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무슨 퀸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의 어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 제니퍼 로페스만 나온 게 아니라 션 펜 같은 영화 배우도 나오고 이 말을 잘하는 이 데이비드 레러맨 같은 그런 그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도 나왔는데 여기 누가 나왔냐면 해리 왕세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최 측에 속하는 거예요. 나와서 한 2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남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크게 열린 콘서트거든요. 사람들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방영 자체는 이제 5월 8일에 한 곳에서 이것도 독점하지 않습니다. ABC, CBS, 유튜브, 기타 등등 여러 군데서 다 같이 하는데 이거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기금을 모아서 부자 나라 오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백신 다 갖고 있고 맞고 있고 하는데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자 그런 뜻의 컨설트였거든요. $10,000,000를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10,000,000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여기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해리 왕세자인데 이 사람이 나올 때 글로벌 시리즌 세계 시민 이런 그 자막이 뒤에 딱 그 레온으로 보였고요. 인간의 도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신 자체가 좀 전에 미국 정치인이 얘기를 했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 해리 왕세자의 말에 열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vaccine must be distributed to everyone, everywhere. We cannot rest or truly recover until there is fair distribution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Guys, the mission in front of us is one which we cannot afford to fail. 조금 이제 하워링이 있는데요. 공정한 분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완전히 세계가 백신에서 리커버를 할 때까지 쉬면은 안 된다 하면서 백신은 누구에게나
세계 어느 코너에나 모든 사람에게 다 가져야 되고 백신 접종은 특정 국가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인간의 기본권이고 인간의 기본권의 시작점이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면서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그 젊은이들이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이 인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특히 지금 인도가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해리 왕세자가 그 인도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가 공감만 할 것이 아니라 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그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액센트가 영국 액센트잖아요. 말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왕세자가 기본권을 얘기를 하니까 권리장전을 만든 그 영국이잖아요. 미국의 그 헌법 기초하는 그 여러 가지를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따왔는데 이 권리장전을 만든 그런 국가의 왕세자답다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버지니아주로 갈 때도 보니까 예전 같으면 달라진 게 이런 거죠.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용해서 평화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늘 이제 백악관 잔디밭에서 그 공군기가 돌고 그 소리가 나고 하면 어떤 때는 기분 나면 대통령이 1시간 넘게도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그게 거의 굉장히 그 전투적일 때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쇼킹한 얘기도 많았었고 해서 딱 하나를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 본인은 공군기를 타고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대통령은 그렇게 떠났는데 뭐 예를 들어 남아있는 사람이 그 뒤에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데미지 컨트롤을 해야지 된다던가 막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많이 조지아주는 2번이나 방문을 했죠 하는데 굉장히 조용하다. 무척 조용하다. 그런데 이 조용한 게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그렇고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그 기자회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 그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물어보고 뭐가 이상하면 캐내고 팩트 체크하고 그런 정도지 백악관 그 대변인실에서의 기자회견이 날마다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평온하게 그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화당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공화당보다 집권당이니까 집권당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 CBS 뉴스예요. 그 존 디커슨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화당 가운데서는 70%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7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 2조 4천억 달러나 된다는 기간 산업안을 정치인들도 공화당 하나도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런 클라인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아니 우리 지금 다니다 보면은 길이 뻥뻥 뚫려 있고 다리도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곳 일하자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 인터넷망이 형편없잖아요. 뭐 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속도도 느리고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면서 연방 그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공화당 시장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길 다시 놓는데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셸리 무어 카피토 여성 그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조 4천억 달러인데 이 카피토 의원은
거의 6천억 달러 정도, 3분의 1도 안 되는 4분의 1, 6, 4, 24,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조 4천억 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부터 알았고 저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반보다도 더 깎일 수도 있다. 그것조차도 각오하고 협상에 들어가겠답니다. 한 명 카피토 의원을 대통령이 만났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공화당 중요한 정치인들을 백악관에 이번 주입니다. 초대를 해서 이 기간 산업 아메리칸 잡 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조 4천억 달러이긴 하지만요. 한 해에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뭐 8년에서 늦어지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은 그럼 우리가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완전히 해나가려면 패밀리 플랜 같은 것도 완전히 해나가려면 다음 4년도 민주당이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테고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면 4년 동안 열심히 이런 일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해놨던 거 다 부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한 해에 그 정도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미국 전체가 분열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분열돼서 토요일에 유타주에서 뭐 전국적인 전당대회가 아니고요. 유타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유타주가 어떤 주예요? 이 밋 롬니가 연방 상원의원으로 있는 주고 유타주에서 뭐 솔트레이크에서 올림픽 열리고 해서 그때 이 올림픽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밋 롬니가 굉장히 더 인지도가 높아졌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주지사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첫 부분부터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밋 롬니를 사람들이 공화당 대의원들이죠. 대의원들이 싫어했는가. 야유를요. 아주 가열차게 야유를 하더군요. 밋 롬니가 연단에 등장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땡큐 하면서 진정시키려고 해도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은 밋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찬성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대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했더니 물론 박수 소리도 들려요. 잘했다 하는 박수 소리도 들리지만 박수보다는 야유가 훨씬 박수보다는 야유가 훨씬 많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바이든의 100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도 했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당 지도부에서 나와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존중해라 상대를 좀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이 가라앉았거든요. 그 장면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you know me as a person who says what he thinks, and I don't hide the fact that I wasn't a fan of our last president's character issues. And I'm also no fan.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들도 여러분도 아시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 같은 것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저의 양심에 따라서 저의 믿음에 따라서 투표를 했고 내가 나의 양심과 믿음을 숨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유가 끊이질 않습니다. 말을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화당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하죠. 본인이 수습이 안 돼요. This is the moment I was talking about. Please, thank you, show respect. 네,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Please 하니까 그제서야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참 야유를 받았습니다. 밋 롬니가 야유를 받는 것은 공화당에서 이제 온건한 공화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의원이잖아요. 공화당원들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들인데도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그 미 롬니의 태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미 롬니가 연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 롬니를 견책하려고요. 벌 주려고 투표를 했는데 아슬아슬은 아니네요. 견책이 실패했습니다. 견책해서는 안 된다가 798대 해야지 된다. 벌 줘야지 된다. 711 불과 몇십 표 차이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리즈 체니 있죠. 리즈 체니는 하원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딕 체니의 딸이고 공화당의 서열 3위인데 지난번에 견책에서는 역시 지금 미 롬니처럼 살아남았는데 넘버 3 이 자리는 아마 공화당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의 그 상당수가 맨 위에서부터 대통령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위선이든 선이든 의도적인 예의이든 몸에 배인 예의이든 이런 것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좋은 사람들의 그 본성, 그 예의 없음 같은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리를 깔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레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오레곤주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 공화당 그 주 하원 의원입니다. 마이크 니어맨이라는 하원 의원이 57살이에요. 이분이 1월 6일에 의사당 사건이 있기 전에 오레곤주 의사당에도 사람들이 막 침투를 했습니다. 극우가 뭔가를 이제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12월 언제였냐면요. 12월 21일이었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훨씬 더 지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만 더 있으면 현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그런 때인데 이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하라고 막 시위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 공화당 마이크 니어맨이라는 하원 의원이 옆에 사이드 문으로 싹 가서 그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본인은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 들어오라고 하고 나중에는 뭐 의사당 경찰 이 지역 경찰들이 와서 최루가스 뿌리고 결국은 그 시위대를 해산을 했거든요. 처음엔 몰랐죠. 모르고 지나갔는데 감시 카메라에 있는데 왜 처음부터 몰랐는지 몰라요. 최근에 그게 드러난 겁니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들어오라고 웰컴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가 됐죠. 기소가 돼서 5월 11일에 법정에 나가야지 되는데 안 나가면 뭐 영장 청구하겠죠. 체포도 되겠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극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저지를 줄 알면서 문을 열어주다니 하면서 실제로 5명이 체포가 됐고 그 가운데 이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위대 가운데 적어도 3명은 1월 6일 의사당에도 난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벌금도 뭐 한 $2,700 정도 그 데미지 의사당 또 많이 데미지 된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이 물어야지 되는데 이제 민주당은 그건 의원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에서도 소위원회에서는 자격을 다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까지도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매너를 갖추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틀은 조금 있어야지 되는데 그 틀이 많이 깨졌고 지금까지도 그 깨진 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미국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그리고 오랜만에 조금 중요한 뉴스 굿뉴스도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워렌 버핏 얘기를 좀 많이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짧게 전해드리긴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함께 전해드리고요. 지금 워렌 버핏이 후계자를 선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CEO고요.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의 헤드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
워렌 버핏이 지금 90세이기 때문에 승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오마하의 현인, 오라클 오브 오마하의 자리를 이을 사람이 이제 내부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해야지 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 충분히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내일부터 바로 당장이네요. 당장 워렌 버핏 자리를 이 그렉 아벨이라는 현재의 에너지 비즈니스의 헤드,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non insurance operation의 책임자가 맡게 됐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은 4월 달에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이게 나오는데, 지난 3월 달에도 91만 개 정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았었잖아요. 2월 달에도 괜찮고, 금요일 것을 미리 악시오스가 예상을 해서 이 악시오스의 예상을 다른 매체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요, 200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몇만 개 하다가 몇십만 개 하다가 90만 개씩이나 했는데, 이달에는 200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해 6월 달에 한 480만 개 정도가 한 달에 만들어진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완전히 경제 문 닫았다가 처음에 확 열었을 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또 확 퍼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20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스타트가 됐고, 더군다나 아주 힘들었었던 식당, 여행업계, 레저, 소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서비스들이 문을 열었고, 문은 열었는데 바이러스 감염률은 줄어들고, 그러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임금도 상승된다는 얘기거든요. 구하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저기는 얼마 준다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마존도 50만 명의 임금을 인상한다, 시간당 $3 인상한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코스코라든가 월마트는 이미 올해 초에 임금 인상을 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또 전부 장밋빛은 아닙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미셸 메이어 씨가 경고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일 처음엔 한 2천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게 많이 회복이 돼서 3월 현재 한 84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새로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경제 전문가는 영원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46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금 계속 경제가 괜찮아진다고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완전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렇게 일자리로 들어올 때까지는 연방준비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많은 일을 하겠다 하고 발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참여가 그래도 굉장히 낮은 편이니까요. 1976년 이후 지금 최저거든요. 860만 명이. 매년 일자리가 늘어도 신통찬을 파네. 지금 860만 명이 1년 사이에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많이 퍼지면 좋은데, ABC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기를 64%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2006년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64%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61%가 미국이 지금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그건 이제 본인 기준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때 2년 뒤에 이런 재정 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 희망적인 것이 오래 가지 못했죠. 2008년도에 확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시대가 돼서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임기 2를 그 첫발을 내딛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2년 정도 그런 분위기가 갔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인도의 위기를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미국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에만 인도에 그러한 백신 같은 것을 주고 하겠어요? 다 우리나라 문제인 거 공동체니까. 지금은 세계가 너무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로 국경이 없잖아요. 바이러스는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건데 그때 2006년도에는 61%가 미국 좋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해서 2년이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으면 또 기간 산업 같은 것으로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게 또 5G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있어서 장기화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잘못 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단결, 화합, 통합, 유니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에 좀 이런 것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28%는 분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반인 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냐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표본이 좀 작네요. 513명.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반대로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7%포인트. 잠시 뒤에는 뭐 이런 골프장이 아직도 미국에 10군데 정도는 있네요. 제가 분명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아주 즐거운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캐롤라이나주에서는 쉐리프에 의해서 숨진 그 앤드류 브라운 주니어 장례식이 오늘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뉴저지주에서는 그 미국의 골프 코스가 뭐 한 3,600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넘버 원 랭킹 탑 랭크 되는 그런 골프 코스가 파인 밸리 골프 코스 파인밸리 골프 코스인데 10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20마일쯤 남쪽에 있고 차선도 1차선밖에 없고 가구가 23가구밖에 23군데 집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편 배달은 하네요. 그런데 이 골프장은 비밀 리스트가 있답니다. 비밀 리스트에 한 뭐 1,000명 정도가 있는데 뭐 멤버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지 H.W. 부시, 션 커너리, 영화 배우, 잭 니콜라스가 그러니까 뭐 잭 니콜라스가 멤버인 경우는 좋은 골프장이라는 거 짐작이 되잖아요. 뭐 로저 그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전에는 그럼 여성이 한 번도 골프를 치지 못했는가? 그렇진 않았고요. 여성이 골프를 쳤는데 일요일에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만 누구의 게스트로 골프를 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성은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미국의 프라이빗 클럽이 3,670군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한 10군데 정도 그 정도만 남자 온리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여성으로 골프 치는 사람이 영광이다 하고 가겠죠. 당연히 가기는 갈 텐데 이 같은 룰을 그동안 여자가 만들었을까요? 남자가 만들었을까요? 남자 여자가 다 찬성을 했을까요? 이랬을 때 그 전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108년에 뭐 그때는 그때의 시대 정신 훌륭하진 않았지만 있었던 것이고 108년 만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와서 골프장에서 여자도 아무 때나 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일요일에 골프 치러 가고 할 때 저 같으면은 별로 기껍게 갔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초대하면은 maybe 상황에 따라서는 거부하지 않았을까? 골프도 못 치면서 말은.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나를 거부하는 여자를 거부하는 골프장에 초대받았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골프를 쳐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제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남자도 있답니다. 먼저 뭐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여자는 뭐 골프장에 오면 안 돼, 골프 칠 수 없어 이랬던 108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왔었던 골프장도 있지만 이런 남자도 있답니다. 캐나다 분이시네요. 캐나다 그 알버타에 있는 델마 칼리지라는 미용학교예요. 말하자면 뭐 헤어하고 화장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학교에 지난주에 79세가 되신 분이 등록을 하셨답니다. 등록을 하셔서 이분이 배우고 가셨어요. 헤어를 배우고 이제 화장하고 이런 것도 배우고 가셨는데 그러면 대체로 79세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이분은 아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데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내가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본인은 시력을 잃어가지만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헤어를 다듬는 거예요. 헤어를 다듬다가 시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딘가를 대는 거예요. 해서 남편이 안 되겠다. 내가 배워서 아내의 머리를 예쁘게 해줘야지 해서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아내 사진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게 예쁘게 당연히 성공해서 잘해서 나중에 그 예쁘게 단장한 아내와 함께 방문하셨죠. 강희신이었습니다.